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4월 11일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을 만든 조국, 범죄자 신분이죠.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본인의 사법주의 스커 구속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복극, 복수극을 펼치기 위해서 조국은 이 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나갔고 결국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았는데 이걸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조국이 당선이 확정된 오늘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던 상고심 사건 재판부, 조국 재판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법원도 지금 좀 신속하게 움직이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아마 조국의 법망을 피하기 위한 가급적 이 구속을 늦추기 위한 꼼수, 본인도 법대 교수를 했죠. 그리고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법꾸라지입니다. 그래서 꼼수를 써서 이 대법원 확정 판결 구속을 늦추려고 하는 그 꼼수와 지금 법원의 이 법대로 집행, 이것이 지금 앞으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조국은 계속 대법원 확정 판결을 미루고 구속을 미루다가 뭔가 이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하든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거기서 탈출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법원이 오늘 조국의 업무 방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이 혐의 사건을 대법원 3부로 배당을 했습니다. 업무 방해는 아들 가짜 스펙 막 만들어 준 거죠. 유죄 표창장 이거 직접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는 유재수 감찰 무마. 자, 이 두 사건인데 이걸 대법원 3부로 배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3부 주심이 바로 정경심 항소심 재판에서, 그러니까 고등법원장일 때 항소심 재판에서 이 실형을 선고를 했던, 이 고법 부장판사일 때 실형을 선고를 했던 엄상필 대법관입니다. 이 주임 판사가 대법원 3부, 그 대법원 3부는 각 부는 4명으로 구성이 되죠. 대법원 3부는 노정희, 이형구, 오석준, 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정희, 이형구는 좌파 성향, 그리고 오석준, 엄상필은 중도 성향으로 이렇게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조국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죠. 자, 대법원, 고등법원, 1심 법원, 지방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으니 이 조국이 이렇게 당까지 만들어서 지금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이번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2021년 8월에 서울고법 형사 1, 2부 재판장 시절에 1-2부입니다. 재판장 시절에 정경심, 항소심을 맡아서 징역 4년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 증거 능력도 인정을 하고 또 정경심,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을 해서 징역 4년 그대로 때렸죠. 이후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국이 이 대법원에 가 있는 건데 조국과 정경심은 공범이죠. 공범이기 때문에 그 공범 중에 한 명인 정경심에게 4년형, 2심에서 형을 때린 이 엄상필 현 대법관, 그때 서울 고법 재판장이 이 조국에게 당연히 이 2심대로 실형을 확정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엄상필 대법관이 혼자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은 그러면 바로 이제 구속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구속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벌써 이 사건이 접수가 된 지 꽤 됐기 때문에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도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5월 말에 임기를 시작하니까 바로 구속을 시켜버릴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대법관들에게 사건 배당은 접수된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3부로 갔습니다. 대법원 3부. 다만 이 법조계에서는 이제 조국이 판결을 최종 판결을 질질 끌려고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대법관에 대한 기피, 회피 뭐 이런 것을 또 신청을 한다는 거죠.
뭐 조국 같으면 충분히 지금 그 꼼수를 지금 노리고 있을 겁니다. 조국 사건은 정경심과 쟁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조국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 서로 겹치니까 별도 심리를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이형구 대법관, 저 좌파라고 이야기했는데 이형구 대법관을 오히려 회피를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형구는 조국과 서울대 법대 동기, 그리고 학창 시절에 뭐 편집부 활동을 같이 해서 친분이 있다. 그 친분이 있으니까는 오히려 내가 저 사람 이형구 이 재판을 안 받겠다, 이렇게 회피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관이 피고인을 회피를 할 수는 없는데 피고인이 대법관을 회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시간 끌기를 위해서 오히려 본인과 친분이 있는 대법관을 회피를 하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조국은 다양한 지금 꼼수를 머릿속에서 막 그리고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조국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전원 합의체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 3부에서 그러니까 대법원 3부에서 4명이 이렇게 합의를 하는데 매우 복잡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경우에 전원 합의체로 돌리는데, 이거는 뭐 법적으로는 복잡하거나 중요한 의미가 아니죠. 법적으로는, 뭐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그것까지 따지지는 않겠죠. 다만 이 매우 복잡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경우에 전원 합의체로 돌려보낼 수 있고, 또 하나는 재판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될 경우 전원 합의체로 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정치적 사건에, 좌파가 연루된 정치적 사건에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이 합의를 안 해주죠. 선고 합의를 안 해주면 이게 전원 합의체로 돌아갑니다. 대법원장부터 전 대법관이 같이 하는. 그 전에 뭐 이재명도 그때 전원 합의체, 권순일이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그것도 전원 합의체로 갔었고, 한명숙, 최강욱 전부 전원 합의체.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또 질질 끄는, 결국 그 판결 자체를 바꾸는 거는 어렵지만은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이것도 전원 합의체로 갔는데, 그때 제가 보니까 2015년 1월 22일 전원 합의체로 보내는 그 판결이 났는데, 징역 9년의 판결이 났는데, 이게 저는 합의체로 간 것이 2014년 8월 22일이니까 한 5개월 걸렸네요. 한 5개월. 이게 또 질질 거면 또 1년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재명은 어쨌든, 죄송합니다. 조국은,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선거가, 민주당 쪽이 이겼다고 해도, 그 사법부, 그리고 검찰이 그 눈치를 보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진절 끄는데, 조국은 지금, 거의 보복 정치를 대놓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국회에 들어가면은 1호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이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딸, 입시 비리 의혹, 뭐 이것을 막 들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딸 조민에 대한 보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세운 게 윤석열 국정조사. 이거는 자기에 대한 보복이죠. 세 번째, 지금 구호로 외치는 게 김건희를 법정으로. 이것은 정경심에 대한 보복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 보복 심리에 사로잡혀서 보복극을 벌이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첫 공식 일정이 그 총선 당선되고 나서 당선자들과 같이 이 검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검 앞에서. 그래서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자, 총선에 당선되고 나서 첫날부터, 당선인 신분 첫날부터 바로 대검에 가서 김건희 수사하라, 이런 식으로 일종의 보복극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검찰 개혁한다고 대검 앞으로 갔는데 1번 당선자가 바로 박은정이죠. 박은정, 그 남편 이종건이 이렇게 41억 원 정관예우 10개월 만에 받았던 그 박은정이 검찰 앞에 가서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패검사의 부부검사인데, 부패검사의 대명사인데 남편이. 자, 그리고 조국은 뭐 여러 가지를 뭐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을 해서 명품백 뭐 어쩌고 이야기하면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 그리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은 김건희 여사는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총선에 출마했을 때부터 또 당선된 첫날부터 이 복수를 위한 그 이야기만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에 왜 지금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검찰 탓으로 본인이 모든 걸 돌려야지 자기가 그 검찰 개혁을 하다가 보복을 당하고 있어서 자기가 다시 검찰에 보복하는 거라는 그 논리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한 것을 법원이 다 유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4년, 법원,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받아서 살다가 지금 가석방돼서 나왔죠. 그 다음에 조국 본인 2년, 1심에서 2년, 2심에서 2년, 법원에서 다 판결을 한 겁니다. 검찰이 판결을 한 게 아니죠. 그 딸, 조민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대법원이 선거가 끝났으니 좀 신속하게 움직여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선거는 선거고 선거에 이겼다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죠.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법대로 하루속히 좀 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복수국, 보복국, 또 자기들이 구속이 안 되려고 정치판을 혼돈의 장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방법은 이 조국 신속히 저는 합의체로 가더라도 신속히 대법원장이 좀 움직여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구속을 시키고, 이재명도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대북송금 특검, 이거 대북송금 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또 1심 판결 빨리빨리 내려서 1심 판결을 지금 3가지 재판받고 있죠. 1심 판결을 해서 바로 법정 구속을 시키는, 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 아닌가. 이 두 사람이 목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복수, 보복, 자기 개인 사적인 보복, 본인들의 잘못으로 죄가를 치러야 되는데 사적인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두 사람이 첫날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한 엄정한 법적 잣대를 제대로 들이대서 구속을 시키고 정치판에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